기성뉴스가 지나친 청년 뉴스를 되짚어보는 SBS 팟캐스트 불타는 청년 인사드립니다. 정규 8회차 방송이고요. 저는 이슈 취재팀 이경원 기자입니다. 자, 각자 소개해 주시죠. 네, 이슈 취재팀 김민정 기자입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네, 원종진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청년들 정신 건강 문제입니다. 저희 취재하다 보면은 청년들이 의외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또 우리가 서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스스로도 앓고 있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그 불청객이라고 소개해달라고 그랬죠. 불타는 청년의 게스트, 네, 불청객 모셔보겠습니다. 청춘 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의 장재열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모신 이유가 있죠. 요즘 되게 핫하세요. 네, 맞아요. 인터넷에서 되게 핫하시고 특히 청년들 정신건강 문제에서는 대표님의 말씀 한마디 맞아. 한마디가 이렇게 바이럴이 생길 정도로 나중에 못 모실 것 같아요. 시간 좀 그래서, 지나면. 네, 지금 미리 친해놔야 돼요. 미리 지금. 아, 여기 너무 말아주세요. 띄워주시는 이런 분위기인가요? 네. 아유, 착한 어, 방송입니다. 네, 네. 일단 띄워드린 네. 다음에 나중에 뭐라고 할지는 아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층 마음 건강 2030 세대의 마음 건강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뭐 통계가 너무 많아요. 뭐 우울증, 불안 장애의 마음의 병으로 진료받는 20대가 50만 명이다. 네. 뭐 이런 통계도 있고 또 국가 정신건강 검진이 도입됐는데 그 20, 30대 검사자 중 4명 중 1명이 우울증 의심 판정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만큼 우리가 젊어서는 뭐 고생은 사서도 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다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쉽고 또 제 문제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놀아본 언니들, 네. 이 단체 무엇인지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팀은 2013년에 만들어진 7년차 된 네. 비영리 단체고요. 네.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좀 집중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마음 건강하면 네. 그 상담이나 심리 검사를 하는 활동들 위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네. 저희는 뭐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청년들이 굉장히 마음 건강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찾아갈 수 있는 곳이라든지 또는 내가 이야기해 놓을 수 있는 대상들에 대한 정보값이나 또는 이제 실제로 사회의 인프라가 구축이 많이 안 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상담가 겸 이제 그 기획자, 문화기획자의 역할을 좀 겸하고 있는 그런 팀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계기가 있으셨어요. 이런 걸 만들어 보겠다. 일단은 그 제가 2012년도부터 해서 이제 우울증으로 이제 네. 정신과 진료를 한 2년 정도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 그때 조금 그런 것들이 어려웠어요. 뭐냐면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내가 심적으로 힘들 때 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일상 영역 안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뭔가 맞아요. 뭐 네. 가족이든 친구든 또는 사실은 그 제3의 영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말하면 걱정하고 친구들한테 말하면 이게 약간 서로 불행 배틀 하게 되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의사는 아니지만 뭔가 들어줄 수 있는 존재가 없나?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저는 결국 못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서 제 우울증 투병기를 계속 혼자서 글을 올렸었는데 맞아요. 네, 거기에 이제 한 5만여 명 정도의 청년들이 공감을 하면서 이제 우리끼리 그럼 만나자라는 요청들이 생기던 어떤 그런 자발적인 좀 모임으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만나서 얘기하면은 내가 힘들어, 내가 네. 더 힘들어, 그래서 아니야 맞아요. 내가 진짜 힘들어, 네, 막 네, 이러면서 게, 맞아요. 힘드니즘, 맞아요. 네. 힘드니즘. 힘든 누가 더 겸 배틀하고 맞아요. 오히려 그런 데서 위로를 받는데 그거는 좀 단기 처방책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어떤 관계망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런 부분 있지만 뭐 네. 동아시아의 문제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흠이 될까봐 맞아요. 또는 맞아요. 돌아 네. 누구한테 갈까봐 그러니까 관계망 안에서는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그 내가 치료받는 대상이라는 느낌은 받지 않으면서 관계망은 없는 사람들끼리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좀 만들게 돼요. 느슨한 유대 관계인 맞습니다. 거죠. 네. 누적 상담수가 얼마나 돼요? 좀 자랑해 주셔도 됩니다. 사실 근데 이게 자랑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 상담 많이 자기가 받았다는 건 자랑이라는 사회의 게좀 아픔이라서 그렇지. 네, 네. 맞아요.
많이 37,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37,000명. 37,000명. 네. 통계 작업도 하시고 그러셨다더라고요. 네네네. 케이스가 집적이 좀 많이 돼서. 근데 그런 상담은 직접 이제 뭐 만나시거나 이런 식의 상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두 가지로 루트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그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통해서 네, 한 2만 5천여 명 정도는 온라인으로 만났고요. 네. 네,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친구들. 채팅으로 하시는 아니요, 저희는 게시판으로 하는데 게시판으로. 게시판에 양식이 있죠. 네네네. 그래서 상담 게시판이 있는데 일단은 두 가지 이유로 채팅을 하지 않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저희가 이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장문의 글을 남기게 게시판을 사용을 하는데 네. 사실 그러면서 본인들 생각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기도 맞아요.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7일 정도 뒤에 답변을 드려요. 좀 생각을 해볼 시간을 아, 네네. 주시는 일부러. 거구나. 네, 그렇죠. 어. 글을 쓰면서 스스로 생각이 한 번쯤 정리되잖아요. 네. 그럼 그 정리된 걸 가지고 한 7일 정도 스스로 생각해 본 뒤에 저희가 남겨드린 답변과 좀 비교해봐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려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본인들 스스로의 마음 건강이 좀 계속 증진될 수 있기를 좀 자생적으로 좀 판단하는 어떤 건강성이 증진될 수 있기를 바라는 측면이라 좀 즉각적인 어떤 치유 활동을 좀 자제하는 편입니다. 결국 뭔가 해답을 주는 식의 방법은 지양하신다는 맞습니다. 말씀 같은데 네, 이제 또 어찌 보면 사람들은 해답을 찾기 위해 가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지 않음에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사회에서 의료인을 제외하고 우리가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대상이 한 2010년도 이전까지는 어떤 사람도 있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지금 기자님들께 드리고 싶은데 의료진 말고 내가 삶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증진시키고 싶을 때 누구 얘기를 들었을까요? 2010년 사실 저희 회사도 그 네.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음. 약간 복리후생적으로 주어지긴 네네. 하더라고요. 세월호 사건 이후로 맞아요, 조금 맞아요. 됐어요. 네. 사실 그 이전에 사람들이 조금 더 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활력도를 얻으려고 할 때는 네. 소위 말하는 그 멘토 그게 그렇죠.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된 멘토분들의 네. 이야기를 그냥 네. 듣는 것들이었는데 사실 거기서 발견되는 지점들이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소위 말하는 그 큰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머지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표현을 어떤 청년이 했어요. 정말 멋있는 분인 거 알겠고 정말 좋은 분인 거 알겠는데 저분이 살아온 방식들을 내가 그대로 할 자신이 없어서 결국 말미에는 나는 박수 치는 사람, 저분은 무대에서 자기 얘기하고 맞아. 큰 돈을 벌고 있는 성공한 사람, 오히려 그 격차가 느껴졌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 중간 지점에서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지 않고도 삶을 증진시킬 수 있는 어떤 그 테마가 청년들한테 저희 같은 이 같은 눈높이에 대한 수요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답변을 달거나 하실 때 어떤 뭐 가이드라인이나 그 같이 합의된 기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반말을 쓰고요. 아, 네. 언니들 네네. 입장에서 호칭이 언니 오빠예요. 음. 네, 땡땡 언니, 음. 땡땡 오빠 이렇게 반말 구어체를 사용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청년들이 고민 상담을 하면 선택을 좀 대행해 달라고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절대로 하지 말자. 네, 이를테면 뭐 타로집 가서 묻듯이 뭐 제가 유학을 가는 게 나을까요? 공무원 1년 더 할까요? 그런 거. 그렇게 네. 중요한 그렇게. 결정을 대한 대행해 달라고 하는 음.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삶의 문제들에 유사한 경험을 겪었던 친구들이 있다면 충분하게 사례를 공유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야라는 걸 저희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유사한 사례들을 계속 아카이빙 해주는 큐레이터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의 문제만이 아니가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외로워할 필요 없어라는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주신다는 의미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면 또 한 가지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게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취업이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적인 문제인가? 시선을 너무 자책하다가 다 외부로 돌릴 수 네, 있는 네. 기제가 돼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하는 편입니다. 자기 혐오만 피할 수 있다면 네네네. 그것도 꽤 큰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이제 대표님이 어떤 식으로 좀 이제 상담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는지 네. 백문이 불여 일청이 아닐까 싶어서 우리 사례 우리 좀 모아봤잖아요. 네. 그 고민 사례 같은 거 청년들한테 모아본 게 있는데 그걸 하나 뽑아서
우리 정혜경 기자부터 읽고 한번 네.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시는 건지, 좀 용기를 어떤 식으로 주시고 상담을 어떤 식으로 해주시는 건지 한번 좀 보여주는 네. 한번 그러면 하나 뽑아주시면 제가 라디오 사연처럼 좀 읽어보도록 어떻게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네. 제가요? 네. 오. 이런 식으로 너무-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글쎄요. 이게 굉장히 너무 되게 단정적인 답변을 원하는 네, 것 같다. 이게 말씀 사실은 들어보니까. 네, 네. 이게 참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리는 것들이 조심스럽긴 한데 굉장히 지금 오늘 사연이 많아서 어떤 거 골라야 될지도 지금 네. 좀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읽는 어려움이 거는 우리 있네요. 정혜경 기자가 네. 네, 읽고 여기 있습니다. 뭐 직설적인 답변을 주시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이런 케이스가 많고라는 좀 네, 설명을 네, 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도 있어요. 저희도 정답을 원하는 건 또 대표님이 맞아요. 원하시는 방향과 다르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아마 이렇게 수집한 그 고민들이 대부분 맞아요. 뭐,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고민이랑 맞닿아 있는 뭐 지점이 내 고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고민도 어,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읽어주시죠, 네, 정혜경 기자. 알겠습니다. 네. 30대 여성 직장인 A 씨의 사연입니다. 불안해요. 주말에 그냥 쉬고 있으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는데도 종종 불안감을 느낍니다. 저 뭔가 잘못된 걸까요? 불안감. 뭐 좀 이따 편집할 때 음악 깔아야 되겠네. 제가 너무 실책 있는데. 아, 그러니까 불안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언제 있었냐면은 예전에 비행기 5시간을 타고 오는데 네네. 못 앉아 있겠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해야 저도 되지? 가끔 그럴 어떻게 때 해야 되지? 있어요. 막 네.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서 있다가도 앉으라고 하면 앉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조금 아시는 심리학 전공하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공황장애 초기일 수 네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불안해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고민 많죠. 이런 진짜 네. 이런 식으로. 고민이 많네요. 그렇죠. 네. 이런 고민들은 정말 많이 접하긴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제가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강연의 Q&A 시간과 맞아요. 다르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불안에 대한 경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안하다라고 하면 이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네. 집중을 하는데 사실 되게 중요한 지점을 방금 기자님 말씀해 주셨듯이 네. 불안이라고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게 공황 초기일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특정한 뭐 관계 문제나 어떤 이 잡에서의 어떤 문제 상황이 있어서 일시적인 증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드러나는 그 표면적 현상을 가지고 얘를 어떻게 없애지에 집중을 하는데 사실은 그 기저에 있는 그 알고리즘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근본 기저에 있는 알고리즘을 알아간다라는 건 장기 심리 치료 또는 이제 정신과에 가서 면담한다 정도로 아주 헤비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 닿으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항상 꼭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각기 다른 그 서비스들을 만나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 팀처럼 이렇게 그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보통 보편 청년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해소감을 느낀다라고 하면 사실 일시적 증상일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게 잔존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심리 임상에서의 검사를 받아볼 필요도 있는 건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건 심리 치료가 필요한 영역이겠지만 또한 그 또한 사실은 크게 이제 한 1회기, 2회기 정도 상담이나 뭐 검사를 받아봤는데 나오지 않는다, 뭐가 잘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그때는 마지막으로 공황일 수도 있는 건 거예요. 약물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똑같이 불안을 겪거나 똑같이 자주 우는 현상이 있어도 그 여러 가지 층위가 있다라는 건 거죠. 근데 그 층위를 우리가 인식하거나 구분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뭐 불안을 극복하는 법, 이기는 법 이런 것들 유튜브에서 보게 된다거나 그런 쪽으로 좀 쏠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역할이 진짜 중요한 맞아요.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불안하다 이렇게 하면 내가 내 감정을 알 수가 없고 이게 맞아요. 뭐 어느 수준인지 알 수가 없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신병원 혹은 정신과 이게 어감부터가 뭐 어감부터. 정신과 정신병원 이게 뭔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가는 것 자체가 이게 문턱이 높아서 네네. 이런 거를 만약에 누가 좀 안내해 줄 수 있고 음. 이렇게 좀 정리해 줄 수 있는 창구가 있다면은 저도 좀 한번 상담을 좀 남겨보고 싶네요. 예. 근데 막 많은 분들이 이제 어. 주변에서 약간 우울증이나 불안감 호소하는 분들한테 좀
뭐 조언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이야기를 그냥 들어줄 때도 어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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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너 말고도 이제 많은 분들이 똑같은 어떤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야, 다 똑같다. 맞아요. 다 힘든 맞아요. 거야. 맞아요. 음. 진짜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아프니까 그럼요. 청춘이다. 아프니까 네. 청춘이야. 이렇게 맞아. 들릴 수도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제 소장님은 좀 이렇게 상담을 하실 때 좀 주안점을 두는 좀 기술적인 측면이라던가 오히려 이제 그게 중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네. 것들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팀이 대표가 2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저와 함께 이제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친구가 특이하게도 국문과를 나와서 국문학도거든요. 단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단어. 사실은 뭐 기자님들이 기사 쓸 때도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쉽게 그 락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 많이 쓰거든요. 나도 그런 적 있다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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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기본적으로 무슨 말 하고 네. 있는지 알겠어. 뭐 이런 막 거. 취준생인 청년이 오면 나도 4년 전에 취업했는데 4년 전에 딱 너 같았다고. 맞아. 딱 너 같았다. 완전 똑같았다. 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되게 역으로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하긴 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하여튼 얘기를 하는데 막 잘 이해 못한 것 같은데 계속 나도 그런 적 있다고. 나도 알아 이런 네, 식으로 네, 했을 네, 때. 네. 네. 그게 과장되면 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아. 네. 그쵸, 그쵸.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작 지금 앉아 30분 나눴는데 나를 완전 알겠다고? 네가 뭔데? 이렇게 될 수 맞아,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럴 때 저희가 쓰는 것들 단어의 층위를 한 단계씩 낮추는 연습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느 정도는 와 닿는 것 같아 라는 표현이랑 야 나도 4년 전에 똑같았다 라고 말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어느 정도 와닿는다라고 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너무 확신감 없이 말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지만 마음에 상처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어느 정도 알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게 뭔가 오만감을 가지지 않고 말해주는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그 민감한 이 소위 말하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느낄 때의 그 민감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나 단어의 흐름을 항상 저희끼리 스터디하면서 좀 정리하고 예전에 되게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은 전 아이돌 멤버가 스스로 목숨을 네네. 끊었을 때 유서가 발견됐는데 누굴 원망했냐면은 그 정신과 의사를 원망한 네네네.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그 대목이 되게 가슴이 아프고 또 사회적인 함의도 있을 수 있다고 싶은 게 그분이 되게 너 탓이야 뭐 이렇게 되게 단정적인 표현을 되게 많이 쓰셨나 봐요. 참을 수 있는 부분이다 뭐 이런 네. 말씀들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얘기가 오히려 자기에게 큰 상처가 남아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로 이렇게 간 걸 보면서 그 소통의 기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죠. 너무 단정적인 표현이 오히려 그 타자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그런 부분이 근데 저는 그 유서를 보면서 그 친분이 있었던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랑 그날 이제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들은 좀 마음이 착잡하시겠어요. 그랬는데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반에 인프라 구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정신과 전문의나 심리 상담사도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게 뭐냐면 똑같은 정신과 전문이거나 심리치료사라도 개개인마다 성향, 퍼스널리티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려요. 거기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죠. 사실은 소개팅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성격이랑 맞는 의사 선생님이 있고 맞는 타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하고 단정적인 어조로 말을 해줘야 이끌어지는 타입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이제 한 번 정신과를 가서 선생님이랑 궁합이 안 맞을 뿐인 건데 이를테면 선생님이랑 안 맞으면 선생님을 원망해서 다시는 어떤 병원도 가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선생님은 전문가라서 맞는 말을 하는데 내가 수용을 못하는 거라 내 잘못이다라고 더 자학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인프라 구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곳들을 아카이빙해서 그곳들을 만나보고 사람들과 매치업 시켜주는 연계자 역할들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거. 결국에는 딱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아니다 싶었을 때 그 나와 궁합이 안 맞은 것이다라고 네네네.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도 이제 그 많은 청년들이 와서 그
의사분들이나 심리치료사분들 소위 뒷담이라 그러죠. 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거기 너무 이래서 나빴고 별로였고 음. 그래서 난 다시는 가지 않을 거고 여기에서 또래 집단과 이야기하는데 난 머물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다시 전문기관이나 의사 선생님들로 가게 하지 그래 잘 왔어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치유받아라고 하지 않아요. 분명히 필요한 영역이고 그것들을 단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이런 건 거죠. 몸 건강에 비해서 정보 교류가 너무 없는 거예요. 몸 맞아요. 건강은 맞아요. 그 병원 그거 잘한다더라. 이런 것들을 어머니들끼리도 막 말씀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정신과 그거 잘한다라고 하면 어머 너 갔다 왔어? 아, 이렇게 그치, 돼버리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보값의 교류가 약하다 보니까 음, 더더욱 맞아요. 편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외국에서 우리가 다치면 별거 아닌 거라도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럼 네. 왜냐면 외국에서는 무슨 병원을 갈 수도 없고 자원을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것들 우리가 병원 가고 이런 게 되게 쉬우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치가 되게 네. 낮아지는데 이 마음이 아프거나 이랬을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더 외로워지고 더 무서워지고 그게 더 증폭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다는 자각을 하기도 사실 힘들죠. 그걸 맞습니다. 인정하기가 싫어지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냥 아까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 말씀하신 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냥 불안하다 하면 보통 그냥 주변 사람들이 뭐 나도 공감을 하거나 네네.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뭐 명상을 하고 쉬고 하면은 불안이 해소돼라는 약간의 피상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네가 왜 불안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접근은 되게 좀 신선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기자님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넓게 사람들이 인식해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실 문턱이 낮은 사람들이 좀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충분하게 이 찾아오신 분을 다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고의 알고리즘을 같이 찾아서 그분에게 최적화된 다음 스텝으로 연계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뭔가 문턱 낮은 게이트웨이로서 좀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을 이제 2017년부터 했고 네. 그래서 그 전국 이제 지자체마다 저희 같은 팀들을 하나씩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편하게 찾아와서 친구들끼리 수다 떨듯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친구라고 인식되는 사람이 어쨌든 간에 이 온 친구들의 생각들의 지점들을 좀 분석해서 아주 가볍게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야 그래서 한 3시간 우리가 얘기를 나눴잖아. 근데 내가 보니까 너 진짜 이건 이상하게 듣지 말고 그 저쪽에 무슨 동 가면 그 미술 치료하는 데 있는데 거기 나도 해봤는데 되게 괜찮았거든. 거기 한번 혹시 가볼 생각 없어? 이렇게 내추럴한 연계자로서 이 조금 더 깊이 있는 정신건강 영역으로 좀 더 입구가 될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 건 거죠. 그러면서 편견을 좀 내려놓고 방문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좀 더 본질적인 데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문지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마음 건강 영역에는. 그러면은 네. 그렇게 이제 맞네요. 그 내담자분들 네네. 오시는 분들이랑 어떤 뭐 라뽀라고 하나요? 네네. 전문 용어. 그런 거를 형성하려면은 아무래도 좀 어떤 분들이 나를 상담하는지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해할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좀 주로 어떤 분들이신지. 저희가 이제 지금 총 10명, 저를 포함해서 10명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9명 모두 사회인들입니다. 저희 지금 다 직업을 저희는 가지고 계시는 네네. 또 뭐 분들이구나. 심리학 네. 어떤 뭐 학위를 가지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도 아니시고. 있어요. 있고 이제 그런 분들도 저희가 있고. 그 동화 기억하시죠? 왜 세계 지구가 100명의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흑인은 그런 것 30명일 같은데. 것이고 뭐 부모가 없는 아이는 7명일 것이고 전체 이 네. 세계에서 왜 기아를 겪는 사람 뭐 미혼 뭐 이런 사람들이 100명의 마을이라면 뭐 이런 동화 있듯이 저희 10명은 지금 청년들의 축소판으로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다르고요. 뭐 고졸, 전문대졸, 그다음에 뭐 4년제 대학졸, 그리고 심리학 석박사를 한 친구들까지 다양한 레인지가 있고 직업 같은 경우도 뭐 사회복지사, 교사 같은 뭐 이런 직업에서부터 일반 사기업 직원, 네, 그다음에 뭐 인사 담당자, 실질적인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그리고 작가, 디자이너, 그러니까 직업도 다 다르네요. 다르고 미혼, 기혼, 이혼
출산까지, 그러니까 모든 스펙트럼을 좀 축소판으로 음. 담아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음. 그분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상담 어떻게 보면 봉사에 나서시는 그런 개념인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평일에는 퇴근 시간 후, 그다음에 주말을 이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처음에 이제 합류할 때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우울증 투병을 하면서 글을 써서 블로그 활동을 할 때 최초로 저랑 이웃을 맺고 펜팔을 했던 친구들, 아. 이 합심을 했던 거였어요. 음. 아, 세상에 우리 같은 애들이 되게 많구나. 그러니까 결국 그 친구들도 제가 블로그 활동을 할 때는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던 친구들이었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 더 만나보자 하면서 모였던 것들이고, 그때 그렇게 이제 시작해서 저희가 연 프로그램에 내담자로 왔던 친구들이 이제 그 다음 멤버로 들어오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다 한 번쯤 고민을 가지고 대화 나누었던 친구들이 역으로 상담 역할이 되는 그런 정말 방식들이. 느슨한 그런 연대가 구축돼가는 맞아요. 과정들을 지켜보실 수 있으셨겠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한번 네. 핵심 키워드가 불안이라는 키워드로 하나 나왔으니까 네. 다른 키워드 하나 나올 네. 수 있는 만한 그럴까요? 사연이 있는지 네. 뭐 김민정 기자가 직접 뽑아서 한번 읽어주시죠. 뭐.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실감나게 못 읽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왜? 왜? 방송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 게 재밌는데. 뭔데요? 그래? 한번 아 제가 쓴 거요? 읽어보시고 아 제가 할까요? 아 이게 제가 실제 이제 예전에 과외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 중학생 과외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좀 알았다면 그 친구를, 그때는 물론 아직 좀 놀아본 언니들이 없었지만 네네. 이런 게 좀 있었고 이게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다면은 제가 그 친구를 좀 소개를 시켜줬을 텐데, 어느 날 이 과외를 하는데 선생님 저는 엄마를 죽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뭐 물어보질 못해요. 근데 그렇죠. 왜?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서울에 이제 뭐 교육열이 높은 동네에서 뭐 강남에 뭐 네, 그런- 제가 그 친구의 이 해주던 과외가 그 친구의 영어 학원 숙제를 봐주는 과외였어요. 그 정도로 교육열이 계속 높은 방학인데도 스케줄이 뭐 숨을 쉴 새가 없고 막 이런 쳇바퀴처럼 돌아가고, 이 기대를 충족 못 시키면 또 혼나고 해서 그 10대의 사춘기 시절에 부모에 대한 증오와 되게 약간 부모를 좀 가해하고 싶다는 그런 고민이었거든요. 혹시 이런 고민들도 들어오나요? 혹시? 몇 번 본 적 있어요. 그래요? 네. 1년에 한 2-3명 정도는 만나는 것 같아요. 10대 1년에 두세 명. 10대가 아닌 경우도 있고요. 네. 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30대인 경우도 있고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희도 이런 친구가 온라인으로 오든 실제로 대면하든 저희끼리 이제 눈빛 교환이 돼요. 어떡하지? 네. 그게 뭐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때문이 아니라 그 친구가 겪고 있는 그 분노 감정이 너무 크니까 압도가 되는. 저도 정말 그걸 맞아요. 들었을 때는 근데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되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앞서서 이제 원 기자님이 말씀해주셨듯이 그 친구가 겪고 있는 환경적인 요소들을 보자라는 건 거죠. 네. 네. 그런 식의 헬리콥터 마음에 의한 과잉된 교육과 경쟁과 비교 같은 것들이 2000년대에 있었던 일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90년대, 80년대에도 있어 왔고 그 감정을 그대로 큰 채로 20대 후반, 30대 초중반이 돼서 사회인이 된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해결 안 여전히 된 분노 채. 감정을 가지고 그쵸. 있는 건 거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겪는 가장 큰 어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분노를 표출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경쟁적인 환경들로 나를 내모른 주체가 부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노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사지로 내모른 건 부모다. 그리고 뭐 아까 읽은 사연처럼 그런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또 겸해서 얘기하는 게 불안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감정들을, 그러니까 주입시킨 사람은 부모이나 그 주입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적인 것들은 누가 만들어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거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으라고는 저희가 감히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아주 긴 시간 이 치유자에 의한 것들이고, 관점을 바꾸는데 저희는 항상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를 표출해야 될 대상이 물론 1차적으로는 부모님이 계속 미울 수 있죠. 매일 보니까. 근데
그 뒤편에 마치 왜 왕 위에 이렇게 상왕이 있듯이 그 환경은 누구지? 누가 만든 거지? 너네 엄마 아빠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너를 몰아세울 수밖에 없는 그 뒷배경에 뭐가 있었지? 그렇게 좀 논의의 과정을 좋네요. 확장시키는 대화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저도 그때 고작 해준다는 말이 그 좀 멘붕이 왔다가 야 임마 그래도 이게 엄마한테 그러면 되냐 그렇게 그런 말 하면 어디 하면 안 돼 그냥 그런 이렇게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쉽죠. 그죠. 네. 근데 얘 돌이켜 생각하면 걔는 엄청 용기 내서 말한 거였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그치. 저는 그냥 실제로 그렇게 나서 사건이 난 적이 또 우리 음,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사건 사고들이 진짜 그런 있었어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교육열 같아요. 때문에 네네. 그 맞아요. 부모에게 위해를 가한 그런 맞아요. 사건 사고가 저희 이제 네. 사건 기자를 오래 했으니까 그런 1년에 경우가 한두 많아요. 번씩은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그 극단적인 이상치가 나오기까지에는 수많은 그 정신적인 고통들이 이제 기반에 깔린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 꼭 저희처럼 상담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기자님 말씀대로 과외 선생님한테 그렇죠. 또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뭐 뭐 주거 상담이나 그 부채 상담을 하시는 분들, 직업 상담하시는 분들이랑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 직업 상담사 직업 얘기만 해주고 부채 상담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산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울거나 토해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명확한 원인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스스로도 알고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터져 나오는 것들이 있는 건데 사실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울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말 실수할까봐. 아까 방금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꼭 그 마음의 주제가 아니더라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층으로 열려 있는 분들한테는 다 기본적인 이 상담 소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양하려고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들 누구나 좀 보시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대화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좀 사회 전반적으로 좀 배포될 필요가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느껴요. 네. 공감이 많이 되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뭐 그런 원종진 기자 말씀하신 네네. 그런 사례에서 그러니까 뭐 너네 이제 부모님이 너에게 준 상처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어.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런 구조를 한번 보자. 뭐 이런 환경도 있어라고 네. 했을 때 오히려 그게 더 좀 아득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굉장히 세밀한 작업인 게 대상층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강압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취준생이고 취업이 계속 안 되고 있으면 이 사회적인 시선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사실 청소년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네. 청소년에게 베스트인 답변은 그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네. 왜 그랬어? 어떨 때 제일 그랬어? 질문하면서 계속 그 상황을 자기 이야기하는 것. 네. 급한 불, 그 급한 김을 빼내주는 거. 분노가 차오르는 그 급한 김을 빼내주는 게 상담사 아닌 그 관계망 안에서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많이 공유가 돼야 되는 것 같은 게 이런 실제 상담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걸 좀 알아야 누군가가 이렇게 딱 신호를 보낼 때 맞아요. 과거에 저처럼 야 임마 그런 말을 그 엄마한테 하면 안 되지 마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좀 더 잘 해줬을 네네. 텐데 그게 참 아쉽네요. 예. 그리고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완벽한, 좀 흠잡을 네네. 데 없는 직장인이거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와서 엄청나게 힘든 내밀한 고민 상담이나 심리 상담을 하는 경우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들도 좀 있나요? 실제로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음. 네,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고 뭐 앞서 제가 이제 우울증 투병 얘기도 했지만 그 맨 처음에 이제 제 블로그를 보고 오셨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압도적으로 사실 많긴 했었고 네. 겉으로 그러니까 봤을 때는 네네 저희가 일단 제가 네. 그 우울증 겪었을 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겉으로 제일 완전해졌을 때 우울증이 동시에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취업 잘 하고 뭐 대학 잘 졸업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주변 아주머니들이 이제 재열 엄마는 걱정 하나도 없겠어라고 할 때 저는 정작 우울증이 터져버린 거예요. 네네. 근데 사실 그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마라톤 할 때 보면 결승선까지는 어떻게든 뛰어요. 선수들이. 그렇죠. 근데 결승선 딱 들어가면 다리 풀리면서 1초 전에 뛰었던 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기절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런 소진 감정들을 한국 사회 청년들이 굉장히 대다수 겪고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사실 겉으로 보이기에 괜찮기 때문에 가장
정책이나 복지에서도 방치된 사각지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 네. 맞아. 근데 한 가지 저도 이제 직업적인 자존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요즘에 이제 나름 위기의 직업군 중에 하나가 저희 기자란 직업군인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조국 사태도 있었고 네네.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많이 듣는 게 이제 기레기라는 별칭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냥 기레기 하면 그냥 웃고 넘겼는데 음. 요즘에는 심지어 친구들 카톡방 안에서도 그 너무 진영 논리가 날새다 보니까 저에 대한 반감을 되게 강하게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불쾌감을 느끼고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순간의 불쾌감이 아니라 약간의 직업적인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결과로도 이어지기도 하고 실제로 기자들끼리 모이면 요즘에 아, 나 딴 거 할까? 이런 얘기하는 많이 친구들이 하죠. 되게 네. 많아요. 물론 이제 지금 이 말을 하면 댓글로 그러니까 기사 잘 쓰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물론 저도 네. 1차적으로 네. 그 생각이 안 들었던 건 네, 아닙니다만 그렇죠. 기사 네, 잘 네. 쓰면 그럴 리 네네. 없지 이렇게 네네네.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보면은 저희 직업적 자존감은 매우 낮아진 상황이고 저희 누가 특히 뭐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막 대우받는 직업도 아니고 노동 시간은 매우 길고 네, 이럼에도 그쵸. 불구하고 명예 하나로 버텨온 직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요즘 그 그 위상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인식이 예, 추락하면서. 자존감이 너무 네네. 떨어진 상황이어서 그게 지금 저희 직업군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측면이 심리 아닌가 상태. 그쵸. 안에서 근데 이렇게 그게 또 이건 그- 사례긴 한데 네. 직업적인 자존감이 확 떨어질 때 뭐 이럴 땐 좀 어떤 말을 해줘야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절 위로 한번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선배 찾아온 후배들도 많을 거고 맞아요. 뭐 네 그런 네, 맞아요. 얘기하면서. 네, 저한테 그렇게 고민 털어놓는 후배들도 되게 많아요. 사실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라는 게 첫 번째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상담을 받으면 위로가 된다라는 건데 사실 위로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위로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게 결국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혐오의 표현들이 너무 흔해지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네. 사실 네. 기자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음. 직업적 자존감 높은 직업 손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직업이 손들까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고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보면 약팔이라 그러거든요. 약팔이라 그러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 몰핀 놓는 애들이라고 잠깐 괜찮아지게 하고 뭐 그러니까 정말 욕안 먹는 직업이 그죠? 없어요. 이국종 선생님도 욕을 먹는데 뭐. 그럼요. 근데 이제 다만 이거에 네, 대해서 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게 음. 사실 이렇게 땅콩 때리는 거라 그러죠. 땅콩 네. 때리는 것도 300대쯤 때리면은 음. 큰일 납니다. 같아요. 큰일 맞아요. 납니다. 그렇죠. 같은 부위에 300대 때리면 큰일 나요. 음.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모든 직업군들이 아주 약한 그 딱밤을 하루에 100대씩 뭐 1년에 3,600대 맞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막 그게 딱밤을 악플에 시달리는 때려가면서. 연예인이기도 네. 하겠네요. 네. 네. 근데 맞아요. 그게 약한 음. 딱밤이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생각하면서 약 딱밤을 때리는 그렇죠. 건데 서로가 배틀로얄처럼 100대씩 딱밤을 같은 부위에 가장 아플 것 같은 부위에 때리고 있는 건 거예요. 네. 사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인 거라서 조금 더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회적인 전체적인 합의와 이야기가 공론화되지 않으면 기레기라는 말, 국회의원이라는 말, 저희한테 약쟁이라는 말 절대 안 사라집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상담사가 계속 당신은 괜찮아요라고 뭐 한 번에 방어구를 씌워드린다고 해도 공격은 하루에도 100번씩 당하는데 사실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론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죠 이제는 정말로. 네. 근데 확실히 진짜 다르다고 느끼는 게 이 대표님 말씀이 어떤 저희가 고민이나 이런 걸 얘기했을 때 딱 뭐 그건 이거야 해결책을 딱딱딱딱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이 이렇다는 거를 묘사를 되게 잘 해주시는 인식시키게끔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뭐랄까요? 위로는 아니고 뭐 하여튼 뭔가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좌뇌형 위로라고 하더라고요. 좌뇌형 네네네. 이성적인 네. 위로인 거죠. 네네네. 근데 뭐 결론보다는 맥락인 것 같아요. 그게 그쵸. 더 저한테 더 설득력이 있고 또 감정적으로 더 그쪽으로 음. 기우는 것도 있고 네네. 뭐 제일 싫은 말이 또 아프니까 청춘이야 괜찮아 막 이런 걸로 우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음. 이런 거 되게 싫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뭐 지금 아까 말씀 주셨던 거에도
아 그래도 그 반대에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라고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무책임한 그렇게 발언일 수 많이 있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근데 또 네. 진짜 잠깐 드는 생각인데 우리 김난도 교수님한테 자꾸 딱방 때리는 걸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이거 막 네. 우울증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 사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이제 네. 원 기자님 되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리도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그러게요. 표현을 맞아. 쓰듯이 아, 사실은 네. 기레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아무 생각 없는 방금 5초 전에 우리 느낌으로 사실 표현하는 그런 것 것들이죠. 같아요. 뭐 음, 사실 네.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땐 힘을 가진 네네네. 상대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예 그 인식조차 없을 수도 있다. 아. 그러니까 기레기라는 말이 받는 상처감 같은 걸 별로 느끼지 못하고 그냥 뭐 이를테면은 그냥 닉네임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사실 대사회적으로. 그렇죠. 그런 것 되게, 같네요. 네네. 별 생각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위로 치유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공유하고 대화하면서 사실은 다 같이 합의를 찾아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자존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우울증 문제랑 굉장히 결부가 돼 있는 맞아요. 문제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자존감을 회복해야지. 아, 나 자존감 이제 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다만 이제 잘 살아간다는 거에 대한 어떤 질문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저희 또래들이 특히 뭐 저희 또래만이 아니겠지만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좀 하루하루 의미를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많이 던지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자존감을 지킨다는 게 그러니까 뭐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맙시다 이런 캠페인과는 별개로 네네네. 혼자 해결해야 되는 숙제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그런 데서는 좀 어떤 식의 네. 뭐 제가 너무 이제 답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약간 그렇지만 네. 일단 그거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음. 지킬 수 있지? 세 가지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활력도에 따라 다르게 갈 것 같아. 저활력, 그러니까 이 질환을 포함한 저활력 상태인 분들은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게 맞아요. 혼자서 하기 어렵거든요. 네. 근데 보편적인 보통 사람들보다 약간 낫다라고 하는 게 저는 중간 정도, 중활력이라고 보거든요. 그 중활력 단계에 있는 분들은 직관적으로 내 자존감을 올려주는 것들을 직면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단한 방법이 나를 위한 요리를 해서 먹어라. 그게 뭐냐면 먹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걸 했어. 그 다음에 이를테면 남자분들은 굉장히 많이 권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피트니스를 가라. 맞아, 운동하라고. 네, 운동을 근데 몸이 하는 바뀌는 것뿐만 것도 아니라 있고. 내가 한 것들을 달력에 기입해라. 그러니까 눈으로 직면하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 근데 아주 크게 효과를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실제로 청년들이랑 15년도에 했다가 아주 크게 반향이 있었던 프로젝트인데 아주 사소한 행위를 100일 동안 하는 거. 그러니까 행위의 내용은 중요하잖아요. 100일 동안 하는 것만 중요해요. 내가 성취했다는 네네.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핸드폰 메모장을 켜서 선 하나 끊고 자기. 그러니까 내용은 아무것도 없죠. 행동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효과지? 라고 하는데 100일을 채우면 뭐냐면 뭘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이걸 같은 행위를 100일간 할 거야라는 결심을 달성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려고 할 때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맞네요. 근데 그 결과값을 직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눈으로 봐야 되는 건 거예요. 그 결과값을 봐야 되는 거고 과정이 즐거워도요. 막 나 꽃꽂이 너무 좋아하니까 꽃꽂이 배울래라고 해서 너무 즐거웠어요. 쑥쑥 올라가요. 근데 결국 약속된 날짜를 못 채웠어요. 그럼 결국 다시 원전 복귀거든요. 간단한 걸 자주 눈으로 직면하는 게 필요하고 고활력인 분들한테 가장 추천하는 건 자기와의 대화, 일기 쓰기, 감정 일기 쓰기. 그분들은 조금만 더 건드려주면 올라갈 수 있어서 내면에서 해낼 수 있는 방법들. 그렇게 좀 나누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려면 일단 내 활력도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그렇죠. 찾아가야 되고 네.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겠죠. 결국에는 이제 스스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좀 더 살펴보기는 해야겠네요. 그 말씀하신 그쵸. 대로 내가 저활력인지 고활력인지부터 좀 살펴보고 그렇습니다. 얘기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테라피를 원해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식당을 가도 오이 빼주세요, 토마토 빼주세요. 자기 상태나 테이스트를 알고 가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 근데 맞아.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우리는 식당에 가서 뭘 빼주셔야 되는데 뭘 빼줘야 되는지 몰라. 라던가 병원에 가서 어디가 편찮으세요라고 묻잖아요. 수납에서 그걸 몰라.
그냥 몸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 아니면 조금 더 어디 배요. 이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에게 적합한 테라피를 찾고 싶으면 기초적인 이 셀프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네. 네. 몸이 뭐 예를 들어 장이 꼬인 느낌이야 이런 거 몸 건강에서 기초적 셀프 분석이에요. 그렇죠. 장 부위고 꼬인 것 같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마음은 그건 작업들을 하나도 안 안 한 하죠. 채로 네. 약 주세요라고 말한다는 맞아. 거죠. 음. 그래서 셀프 어널리시스가 우리가 기본적인 습관으로 연습이 되는 진짜 문화가 그러면 맞네요. 이제 필요하다. 대표님 저희 이제 불청객으로 오신 김에 네. 약간 뭐 간단하게라도 그런 셀프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두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마인드 스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마인드 웹사이트. 스파. 네. 네. 네, 마음 스파인데요. 마인드 스파라는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자가 진단, 그러니까 뭐 불안이든 공황이든 스트레스든 여러 가지 자가 진단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차트들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자존감 올리기라던가 또는 불안을 이겨내는 뭐 100일짜리 뭐 PDF로 된 워크북 같은 것들을 제공해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그 검사라던가 워크북을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셀프 어널리시스의 방법은 어린 시절 일기장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건데요. 이거는 뭐 초등학생 때 정도의 일기장이 있으시면 꺼내셔가지고 내가 주로 사용하는 대명사의 유형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영어로 치면 내가 we, our, 뭐 you, your, yours를 많이 쓰는 타입인지 I, my, me, myself를 많이 쓰는 타입인지를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쓰기는 무의식을 반영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기초적인 셀프 어널리시스가 뭐냐면 내가 사고 방식이 자기를 중심으로 도는 타입인지 관계를 중심으로 도는 타입인지부터 한국인들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내가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상처나 스트레스의 요인은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분들은 자기의 행동, 자기의 실수, 자기의 이불킥할 거리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외부에서 오는 건지 내부에서 생성되는 건지부터 알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썼던 글들의 패턴을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됩니다. 맞네요. 청취자분들 기록을 보관합시다. 네, 중요합니다. 네, 네. 진짜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저 초등학교 때 나는 오늘로 맨날 일기장을 시작한다고 선생님한테 혼났는데 안 해. 맨날 종진아 너는 왜 모든 일기가 나는 오늘로 시작하니? 네네. 나는 오늘 뭘 했다 뭐 이런 네. 거. 나는 내가 네. 이런 것들 유독 많이 네.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딱 맞는 거. 난 왜 너 먹는 얘기만 쓰냐고 혼난 적이 있어. 먹는 걸 좋아하는 이유 그거는. 그것도 그런 걸 또 혼내 옛날에 어릴 때. 근데 또 그렇죠. 이제 애들 있는 데서. 그러니까. 일기인데.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인들이 일기 쓰는 게 숙제였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있을 찾기가 것 힘들 같아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 만약에 일기 없으신 분들은 그것도 제가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에는 워크북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워크북. 예, 워크북. 글 쓰는 책이거든요. 라이팅북이라고도 네. 유명을 갖고 있는데 이 책 상단에 각 페이지마다 질문 하나가 있고 나머지 다 공란이거든요. 당신이 가장 많이 울었던 날은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 있으면 쓰고 당신이 가장 고마웠다가 배신감을 느끼게 된 틀어진 인간관계는 누구인가요? 를 쓴다거나 그런 질문들이 한 300여 개가 꽉 차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 정도씩 일기 쓰기 싫으시다면 그런 자문자답 워크북을 이용해 써보신 다음에 다 쓴 다음에 쫙 정독을 하는 거죠. 그럼 나라는 사람에 대한 하나의 그러네요. 이 심리 분석적 서술이 되거든요. 그런 마음을 쫙 이렇게 탐사하는 그런 쓸 느낌이- 때는 예. 하루에 한 장 정도씩 별 생각 없이 쓰고 닫아버린 다음에 다 쓴 다음에 꼼꼼히 읽는 거죠. 그런 것도 팀도 있었구나. 뭐 공동 구매 좀 네. 좋네요. 제가 이런 책을 내놓고 좀 얘기를 해야 제 책이 소개될 그러게요. 텐데 아. 저는 이런 걸 안 써가지고 항상 남의 책 공부하고 책 소개도 좀 해주세요. 하루에 한 네. 장씩 네. 쓰시는 걸로. 아니 오늘 문제가 뭐냐면 여쭤보고 오실 질문의 절반도 못 여쭤봤어요. 절반도 세상에. 근데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 다 됐어요? 거의 다 돼가지고 아직 시간 가는 줄 많은데. 몰랐네. 그게 책 공부하시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지금 하시는 활동도 네네. 사실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청춘 상담소 말고 네. 그뭐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시고 이것저것 맞습니다. 이제 서울시 청년청에서도 역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좀 주안점을 두시는 활동들은 뭔지 네네네. 뭐 그런 것들 좀 소개해 주세요. 일단은 저희 팀을 좀 더 알리는 것들은 좀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왜요? 일단은 사회적으로 좀 필요한 것들은 저희 팀 한 팀이
스타 플레이어가 돼서 많이 찾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와 유사한 기능 또는 거의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청년 커뮤니티들이 전국의 도마다 광역시마다 하나씩은 다 생기도록 하자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올해는 이제 대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서울시 4개의 저희의 도플갱어들을 좀 만드는 인큐베이팅과 엑셀러레이팅 과정들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지자체랑 같이 하고 계시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좀 마음 케어가 필요해서 서울까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맞아, 바람. 네. 중요하네요. 내 맞네요. 지역에서 진짜 헬스장 가듯이. 그래서 아마 한 2개년에서 3개년 정도는 이 전국의 이제 지자체마다 한 팀씩을 양성하는 게 좀 큰 테마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내년도에 이제 박원순 시장님께서 서울시 청년수당 향후 10만 명을 이제 뭐 제공하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청년 수당 참여자 청년들의 상담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저활력 상태인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활력도를 높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고민 상담이 아니라 활력 증진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해서 전국과 서울시 전반에 좀 배포할 생각. 그래서 프로그램 기획과 인력 양성에 좀 집중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아이템으로 기획 취재해봐도 될 만한 소재네요. 그렇죠. 네. 저희 사실 청년들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맞아. 아이템 의외로 안 했어요. 저희 그러니까 저희는 기자들이 항상 네. 누가 죽고 안 좋은 거 나오면 네네. 그거를 알리고 맨 끝에 그 뭐 우울감과 뭐가 있으면 어디로 네네. 전화하세요 이런 거나 세 줄 달고 뒤에 또 네. 그거 물고서 한 꼭지 뒤에 붙이고 그러니까. 뭐 이런 네. 식의 되게 기계적인 걸 했는데 아예 이게 되게 중요한 그러네요, 이슈이기도 진짜. 하고 우리 문제이기도 하고 네. 특히 청년들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 우리 사회가 자살률에 집중해서 맞아요. 예. 맞아요. 고위험군만 바라보면서 이게 아까 우리 김민정 기자님 말씀하셨던 겉보기에 멀쩡하지만 마음이 곪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이 예방과 증진을 조금 더 우리가 바라봐야지 사실은 자살률도 결과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죠. 곰딱 네. 터지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라.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 마치 몸 건강으로 치면 의사 말고 영양사나 트레이너 같이 보편적인 그 레인지에 있는 사람들을 예방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관점이 좀 달라지는 과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우리 사회 정신 영양사. 네, 영양사.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정신 영양사. 네, 영양사. 좋네요. 좋네요.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네. 끝으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손질할 때가 있을까요? 지금 보시기에. 많습니다. 네. 가장 그래도 지금 시급하다. 이거만큼은 제 1순위로 청년들 보여주세요. 정신 건강을 위해 1순위로 고칠 건 이거다. 하나만 꼽으신다면 일단은 더 많은 바우처 사업이 필요해요. 바우처 사업. 네, 바우처 사업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혈세 낭비라고 비판을 받는. 네네. 네.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우처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예. 이게 저희 같은 이 1단계의 그런 그 게이트들이 아무리 많은 청년들 만나서 연계를 해줘도 일단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그리고 공공 서비스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상담은 언제나 석 달 정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 기초 단계의 상담자들이 느끼기에 조금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심화해서 보냈는데 심화된 그 케어가 필요한 친구 보고 3개월 기다리세요 하고 전화 끊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결국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너무 극심합니다. 결국 그 장벽 안에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해주는 시스템이라든지 지자체에서 해주는 것들을 믿지 못한 채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혈세 낭비라고 말씀하신다고 해도 그 많은 혈세들이 쏟아 부어져서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낭비라고 볼 수 있을까? 우리는 거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 부분 취재해서 네. 나중에 예산 더 문제할 아이템을 때.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좀 그 혹시 짧게 책 그 뭔지 좀 네. 대표님 쓰신 책.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쓴 책을 소개하는 건 좀 톤의 매너가 안 맞을 것 같지만 아니 그래도 아니에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얘기 드리면 좋겠네요. 네, 책이 네. 3권을 제가 냈는데 네. 변화하면서 이게 결국은 제가 저희 팀이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책은 상담 모음집이었고요. 네. 좀 놀아본 언니의 미심쩍은 상담소라는 모음집이었고 미심쩍은 상담소. 네네. 네. 두 번째 책은 오늘도 울지 않고 살아낸 너에게라고 해서 에세이집이었어요. 그래서 상담
그 다음에 정서적인 케어였다가 네, 네. 생뚱맞게 세 번째 책은 제가 사회과학서를 냈거든요. 어. 네, 그래서 회사를 다닌 지 1년이 안 돼서 그만두는 청년들에 대한 연구 논문을 책으로 써서 저희 다큐 얼마 전에 만들었는데 네네. 제목이 사직서에는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아. 제목으로 사직서에는 네, 아무도 진실을 팩트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진실을 대신 찾아보는 책이었는데 결국은 음. 이렇게 우리가 삶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들의 해결 방안이 상담받는 거 또는 위로를 전하는 거에서 결국은 우리 사회 전반에 있는 문제들 근본 문제가 덜어져야 우리 마음에 파생되는 고민들도 줄어들지 않겠나. 네. 결국 점점 변해가는 어떤 저의 시선인 것 같아요. 네. 네. 맞네요. 알겠습니다. 그 참 청년들이 도움이 절실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이건 병원 가기 좀 그렇고 하지만 누군가 얘기는 하고 싶지만 또 잘 대화의 기술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네네. 서로 늘 이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도 오늘 말씀해 주신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나름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재열 대표님께서 또 청년들을 위한 마음의 공간 계속 더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약간 개인 사심 방송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많은 도움을 네. 받았어요. 네, 또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들을 짚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청취자분들도 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불타는 청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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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